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 할 때 미래를 잃는다, 이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못할 것들, 못 볼 것들. 네. 그런데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저희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쿤데라의 통찰,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어쩌면 과거 상실에 있다, 이 관점하고요, 이게 요즘 이야기하는 웰다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심리학적 또 철학적 근거들을 통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잘 준비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왜 미래가 아니라 하필 과거일까? 그리고 웰다잉이라는 실천들이 이 과거 상실의 두려움에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이걸 함께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쿤데라의 말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죠. 네. 근데 과거는 내가 진짜 살아온 경험, 관계, 기억,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를 만든 이야기 그 자체다, 이런 거잖아요. 이 관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 나의 서사, 내러티브입니다. 미래가 뭐랄까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라면 과거는 이미 현실이 된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 감정들, 관계들로 짜인 당신만의 고유한 역사인 거죠. 성공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사랑하고 상실했던 기억, 배우고 성장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삶의 기록이군요.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쓰인 이야기마저도 더 이상 읽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미래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어쩌면 훨씬 더 근원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네, 내 존재의 증거인 이 이야기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런 공포인 거죠. 확실히 가능성의 상실과는 좀 다르네요. 있었던 것의 소멸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뭐랄까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심리학 이론들이 이 쿤데라의 통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우선 서사적 자아,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서사적 자아요? 네, 제롬 브루너나 댄 맥케덤스 같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는 존재, 호모네란스이고 우리의 자아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게 들려주는 내 삶의 이야기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과거 경험들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만든 이야기가 그냥 곧 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럼 죽음이 두려운 건 이 이야기가 그냥 딱 끝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죽음은 이 서사의 그냥 완결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존재 자체, 즉 이 서사적 자아의 소멸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과 정체성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과거는 기억 속에 저장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억이라는 게 단순한 정보 보관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구성하고 또 증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죽음은 의식의 종결과 함께 이 모든 기억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올 수 있고 이건 곧 자아 정체성의 총체적 삭제라는 실존적인 공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우리가 왜 치매를 앓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미래에 뭘 못하게 돼서가 아니라 과거 기억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분 자체, 그분의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기억 상실은 단순히 과거 정보를 잃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의 나를 이어주는 끈, 다시 말해 정체성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분은 아우슈비츠 생존자로서 의미된 삶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과거 속에 보존된다고 강조했거든요. 과거 속에 보존된다? 네. 미래의 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아낸 고통과 기쁨, 사랑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삶의 의미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니 과거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망각을 넘어서 내 삶의 의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나였던 증거이자 의미의 저장고인 과거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와, 그럼 관계 속에서의 나는 어떤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관계와 사회적 자아, relational self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쿨리가 말한 거울 자아 개념처럼요. 우리는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고 평가하잖아요. 네네.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 또 동료들과의 나, 이 모든 관계 속 모습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는 거죠. 근데 죽음은 이 관계망 자체를 그냥 끊어버리고요. 내가 타인의 삶에 남겼던 흔적이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게 만들죠. 아, 그렇죠. 잊힐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날 잊겠지. 내 삶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흔적으로 남는 거 아닐까? 하는, 즉, 망각에 대한 공포. 사회적 존재로서의 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나 혼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하고 맺었던 그 연결고리들, 내가 남긴 의미까지 다 같이 지워질 수 있다는 공포군요.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이 과거의 중요성이 부각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쿤데라의 통찰은 단순한 문학적인 감수성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 형성, 기억의 본질, 관계의 의미, 그리고 삶의 의미 찾기라는 심리학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웰다잉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죽음의 공포가 미래가 아닌 과거 상실에서 온다면 웰다잉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생각하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나 장례 준비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죽음이 과거 서사의 소멸을 의미하게 두렵다면 웰다잉은 그 과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다음 세대나 세상과 연결하는 작업으로 재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보존하고 연결하는 작업. 네, 단순히 죽음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준비가 아니라 나의 과거가 계속 살아 숨쉬도록 아주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실천이자 철학적인 응답인 셈이죠. 과거를 보존하고 의미로 전환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웰다잉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어떻게 이 과거 보존이라는 목표하고 연결되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 쓰기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서전이나 영상 자서전 제작은 가장 직접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경험과 지혜를 담아서 남김으로써 나의 서사가 물리적인 형태로 남아서 다음 세대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나의 과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세상에 남기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넘어서 정말 내 존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법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감사의 마음이나 진심을 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맺었던 소중한 관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의미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표현하는 과정이죠. 아, 관계를 정리하는 거군요. 네, 이를 통해서 관계 속 나의 모습과 기억이 더 선명하게 정리되고 또 타인의 기억 속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남도록 돕는 거죠. 뭐랄까, 관계적 기억을 강화하고 아름답게 매듭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언이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걸 작성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나의 가치관이나 선택을 미래에도 남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법적 실질적인 차원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삶의 방식이 사후에도 존중받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장치죠. 나의 과거 선택이 미래에도 의미를 가지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회고요법, 라이프 리뷰 세러피라는 심리치료적인 접근도 있어요. 특히 호스피스 현상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했나?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후회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때 상담사와 함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
성취했던 일들, 사랑했던 관계들을 차분히 탐색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의미 있는 서사로 재구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죠.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자기 수용을 돕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뭐 사진첩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소소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결국은 내 과거의 흔적을 남기고 잊히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진, 편지, 유품, 그리고 내가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남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망각의 공포, 즉 내 과거가 세상에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는 능동적인 저항인 거죠. 웰다잉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를 소중하게 다루고 그것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흔적과 기억으로 지속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웰다잉 활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과거를 좀 미화하거나 아니면 실제와는 다르게 좀 포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서사를 쓴다는 게 완전히 객관적이기만은 어려울 텐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명 그런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을 좀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웰다잉의 핵심 목표가 뭐랄까 완벽하게 객관적인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과 타인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발견과 연결. 네. 물론 진솔함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삶의 가치를 확인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기억과 사랑의 유산을 전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의도와 노력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과거와의 화해 과정이기도 하고요. 의미 발견과 연결, 그리고 화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이런 과거의 의미나 존재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은 사실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죠. 관련해서 어떤 통찰들이 있었는지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철학적으로도 맥을 같이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 즉 살아온 과거 전체를 마주하고 종합하는 실존적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과거 전체를 종합한다. 네, 죽음을 통해 비로소 삶 전체, 즉 과거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빅터 프랭클의 의미는 과거 속에 보존된다는 통찰은 실존주의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요. 동양 사상에서는 장자가 죽음을 두려워할 소멸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 역시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기록, 타인에게 남긴 영향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지속된다고 해석해볼 여지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쿤데라의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쩌면 막연한 미래 상실보다는 우리가 온 삶을 통해 쌓아온 구체적인 과거, 즉 나의 이야기, 나의 관계, 나의 정체성 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다양한 심리학적 근거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생각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웰다잉이 단순히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준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죠. 네, 바로 우리 각자의 살아온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보존하며 타인과 공유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과거 상실의 공포에 맞서는 실천이라는 것이죠. 과거를 그냥 흘려보내거나 지워버리는 대신 지속되는 의미와 가치 있는 흔적으로 전환시키는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과는 잠시 떨어져서요. 당신 자신의 과거를 의식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거나 혹은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행위가 바로 지금 당신의 현재 삶에 어떤 다른 의미나 활력을 더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아주 작은 경험이나 기억 한 조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지 않게 보존할 수 있을지 혹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금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